네, 방송 언어 10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자료 4쪽 제20항부터 살펴보게 되겠고요. 우리 교재 158쪽에 해당합니다. 우리 그 저자는 이제 전미사와 관련된 항에서 20항과 22항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성에 따른 전미사의 표기 양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규정만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록에 이 그 맞춤법 규정이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부록에서의 그 나머지 규정들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4쪽 보시면 제20항은 생산성에 따른 전미사의 표기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좀 했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생산성은 새로운 단어 형성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productivity,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형성에서의 생산성은 절대적인 척도보다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언어에서는 굉장히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모국어에 대한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이 해당 전미사나 혹은 어미도 마찬가지고 접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산성이 있는지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화돼서 생산성 1, 생산성 7 이렇게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술 논문들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원론적으로 이제 어떤 그 개론 수업이나 이런 전공 수업에서 정론화되어 있는 그런 생산성의 척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의와 토론의 과정 속에는 척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항을 보시면 20항 강의 자료 5쪽입니다. 강의 자료 5쪽 그 20항을 보시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부사 전미사 부사를 만드는 이제 그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부사를 만들던 명사로 그대로 만들어지든 명사로 만들어지든 그 원형이 이제 사실은 이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때문이죠. 그래서 부사로 된 것은 곳곳이, 낱낱이, 묵묵시, 샅샅이 아바비 다 보입니다. 명사로 된 것은 곰배파리, 바둑이, 산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혹은 절름발이. 그러니까 절뚝발이, 절뚝발이보다는 절름발이를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블레, 쌍형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나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절름발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뚝거리다, 절름거리다보다는 절뚝거리다만 절름거리다도 가능은 하죠. 근데 절뚝거리다, 그때는 거리다가 붙을 때는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뚝거리도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붙임항에서 보면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것을 예를 볼게요. 꼴악선이는 누가 봐도 꼴 플러스 악선이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끝 플러스 음머리죠. 모가치는 그 단어 뜻이 무엇이건 간에 목 플러스 아친 게 보여요. 자, 바가지도 박 플러스 아지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선이가 뭔지, 음어리가 뭔지, 그러니까 전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생산성이 있지 않는 그런 전미사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꼴이나 끝이 생산적인 어간이라 하더라도 표음주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분석을 했을 때 둘 다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어원이 불분명한 것은 표음주의 표기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저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꼬락선이나 끄트머리처럼 끄트머리 같은 경우, 꼬락선이 같은 경우 꼬리나 끝이 분명히 생산적인 명사 어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선이나 음어리가 비생산적이고 이제 예를 들면 생산적인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이런 경우에 표음주의 표기법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사타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삿 플러스 아구니예요. 이제 아구니는 당연히 모르는데 삿은 아마 여러분들이 삿이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삿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타구니는 이제 우리 다리 사이가 어딘지를 알 텐데 이 삿바라고 하는 게 삿바를 걸치는 그 부위가 있잖아요. 씨름에서 그게 삿이에요. 그래서 고삿 그러면 뭐 옛날에 팬티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타구니 같은 경우는 삿이라는 단어 명사 어간 자체도 사용 빈도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삿바 같은 경우에 원형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티읕 받침을 쓰지만 네, 이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본문 안에 지금 교재의 본문 안에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낯선 단어들도 선생님이 밑에 좀 정리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차 시에 부록에 있는 것들은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해줬는데 이거는 본문 안에 있길래 곰배파리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절름발이도 나왔지만 지금 소아마비라고 해서 소아마비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폴리오라고 하죠. 뭐 다리를 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제 다리 한쪽이 좀 짧아져서 이제 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때 아주 한 반에 매 학년 매 한 반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정도는 꼭 있을 만큼 아주 빈번한 빈도를 보이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전염병에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거의 안 나타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곰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곰보는 이제 수두라든지 천연두 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뭐 여드름이나 뭐 잡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심한 그 얼굴이 얼었다 뒤에서 뭐 억죽억죽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얼굴이 얼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곰보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소보래 뭐였죠? 그 빵들이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빵빵 뚫려서 그래서 곰보라고 했어요. 다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백신을 맞아서 이제 그런 그 소아성 질환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 백신 하니까 정말 언제쯤 우리는 백신보다 선생님이 보기엔 치료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백신도 위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곰배파리는 팔이 꼬부라져서 이제 부터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낮추어 그런 이르는 말이죠. 모가치라는 말은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을 모가치라고 합니다. 뭐 굳이 말하면 내 몫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이고요. 쌀아기는 쌀아기라는 말은 이렇게 쌀아기가 뭐지 하다가 눈쌀아기, 쌀아기 눈 혹은 금쌀아기 이러니까 뭔지 알겠죠. 금쌀아기는 큰 금덩어리가 아니죠. 그렇죠? 쌀아기 눈은 어때요? 막 펑펑 떨어지는 한방눈이 아니죠. 쌀아기는 부스러진 쌀알,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지는 쌀알 같은 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걸 쌀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금쌀아기도 역시 파생되는 표현으로 금인데 굉장히 이제 금이니까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큰 금덩어리는 아니고. 네. 그럼 짜게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도 짜게라는 단어는 뭐 몰랐었는데 콩이나 팥 따위를 둘러 쪼갠 것의 한쪽이라든지 아유 참 작은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그 다음 낚시에서 들깻묵을 네모꼴로 잘라 실로 묶어 쓰는 묵이래요. 들깨로 만드는 그런 이제 지금은 뭐 지렁이 깨서 뭐 요새 낚시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미끼고
함경도 방언의 돌멩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20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미사 이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으니까 전형적인 표의주의 표기법이 되는 것이고, 반면 부침에 부침의 꼬락서니와 같은 단어는 전미사 악서니의 생산성이 제한적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의주의 표기법과 표음주의 표기법을 잘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20항을 이제 본문 안에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소개한 22항이 있는데 22항까지 보고 뒤에 가서 21항과 나머지 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 자료 9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의 단어 형성 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일 때는 어간의 형태를 원형을 밝혀줬고, 생산적이지 않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희우와 같은 소위 피사동 전미사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맞춤법 표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사동 전미사들 지금 강의 자료 5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소위 피사동 전미사들이 결합되는 경우로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규칙성이 인정되어 표의주의 표기법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22강을 살펴보겠지만 다만 규정이 항상 문제잖아요. 부침이나 다만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이희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이들의 기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표음주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 이 피사동 전미사들도 완벽한 생산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기능을 하는 형태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형태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전형적인 어미나 아주 생산적인 전미사가 붙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을 이제 밝혀 적고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규칙성이 나름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표음주의 표기법에 입각해야 하는 것은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피사동의 기능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침 규정은 과거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국어나 15세기 이후부터 근대국어에 이르는 시기까지, 특정 시기까지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생산성이 사라진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전미사들, 업이나 읍, 부는 이제 생산성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항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2항의 규정을 함께 보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이제 전형적인 피사동 전미사들입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 이키에 이런 것들은 다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해서 어간을 분간하여 적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희우가 붙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사동 전미사들 가운데 이희우가 붙었는데 본 뜻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기능이 불분명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미도 불분명하고, 자, 돌이다. 그럼 칼로 돌이다라는데 이건 돌 플러스 2, 분명히 2가 붙은 거예요. 돌 플러스 2가 붙은 건데 돌이 뭔지 현대국어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용돈을 들이다. 이것도 분명히 들 플러스 2다인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고치다도 마찬가지고 받치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트리가 붙는 것들입니다. 치라든지 트리가 붙는 건데, 일단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낼 때
젖들이 뭐 예를 들면 쏟들이다가 맞느냐 쏟트리다가 맞느냐 둘 다 지금 슬래시로 된 것은 둘 다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리다도 되고 트리다도 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다. 부디뜨리다 부디트리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잘 안 쓰죠. 잘 안 쓰지만 네, 일단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이런 것들도 일단은 어간을 다 분간을 쓰고 붙임의 경우에 이제 앞서 설명했다시피 어부부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돕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 즉 그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 간단히 말하면 미덥다는 밑 플러스에 업이 붙은 거예요. 우습다는 이제 웃에 읍이 붙은 거고 밑보다도 밑에 부가 붙은 거예요. 아주 생산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덥다 같은 밑단 동사인데 업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형용사 파생 전미사들이었어요. 아주 생산적인. 그러나 이게 이제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생산성이 없어지고 미덥이 하나의 어근, 우습이 하나의 어근, 그다음 밑부도 하나의 어간 이렇게 다 하나의 미덥, 우습, 밑부가 하나의 어간으로 굳어진 것, 화석화된 것, 어휘화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붙임의 항의 경우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27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미사 예들 지금 우리가 21항, 23항 그렇게 몇 가지 그 규정들을 부록, 교재 부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7쪽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교재의 267쪽입니다. 교재 267쪽 제21항이 맨 하단에 있네요. 그래서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갑지다, 흩지다, 넋두리, 빛깔, 엽댕이, 잎사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전미사 지다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 전미사의 원 기능과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말하자면 표의주의적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낙다에 시가 붙는 경우, 늑정이 뭐 이런 얘들은 다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다만 조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만 조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단어 뜻 한번 살펴볼까요? 흩지다 뭘까요? 흩지다가 아니라 이거는 헛지다죠. 헛지다. 헛지다는 헛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 헛이. 그래서 아주 단순하다. 헛이 하나다. 헛지다 그러면은 성격이 단순하다. 그럼 뭐 물건도 단순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좀 성격이 옹졸하다 뭐 이런 의미로 파생된다고도 합니다. 엽댕이는 엽이라는 뜻이래요. 그냥 약간의 뭐 사투리 같은 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늑정이는 늙은이의 속된 말이랍니다. 뭐 늙은이도 사실은 약간의 비하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늑정이 거의 안 쓰고 자 뜻개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이란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뜻개질과 뜨개질은 같은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뜻개질과 뜨개질이 같은 말인지 아닌지. 자, 혹시 같은 말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정확한 표기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뜨개질, 우리가 알고 있는 뜨개질과는 달리 뜻개질은 여러분들 뭐 헌옷이라든지 뭐 그래서 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니트를 입고 있는데 니트 말고 소매 솔기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지금 니트가 아닌 천으로 된 경우들은 이렇게 접어서 안에를 이렇게 다 이제 시친다고 하죠. 박음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브라우스나 이런 것은 시쳐놓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안에 이제 솔기가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밑단을 대거나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짧아. 그러면 여기에 뭐 실 같은 거를 뜯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뜯다.
그 디귿받침, 그래서 그것을 뜯개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뜨개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또 뭐 각작각작은 알 것이고, 뜨쩍거리다. 이것도 이렇게 뜨쩍거리다는 손톱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뜨쩍거리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 괜히 그냥 애기들 건드려서 울리고 이러는 것들도 짓궂게 건드린다. 이런 것도 뜨쩍거리다가 됩니다. 뭐 뜨쩍뜨쩍하다. 뭐. 아, 여기 나왔네요. 뭐, 억죽억죽. 이거는 아까 얼굴에 얽었다 곰보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그 천연두 뭐 수두를 심하게 알았나? 혹은 천연두를 심하게 얼굴이 얽었네? 거의 곰보네? 요즘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는 곰보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만항을 봐야 되겠죠. 다만항은 뭐겠어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와 어원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게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널찍하다,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그 다음에 짤따랗다, 다 이게 여러분이 잘 보면 얄따랗다, 다 소리나는 대로 표기 썼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곳.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규정인데 이게 시험에서 되게 헷갈리고,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각작각작하다, 굵직하다, 억죽억죽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겹받침에서 두 번째 자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늑정이, 그 다음에 뭐 굵따랗다, 굵따랗다 아니에요. 굵따랗다, 굵직하다, 그 다음에 넓적하다, 그 다음에 늑수구레하다, 억죽억죽하다. 겹받침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째 자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겹받침에서 두 번째 발음,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짤따랗다, 뭐 얄따랗다, 다 리을 비읍이잖아요. 그런데 얍따랐다, 짭따랐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첫 번째 자음으로 발음이 되니까 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따 같은 경우 넓적하다는 넓적하다니까 리을 비읍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했다면, 널따랗다는 넙따랗다가 아니라 제1자음이 발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널따랗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따랗다요. 이게 따랗다를 또 왠지 다라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축하다, 실큼하다, 얄따르다, 얄팍하다, 짤따랐다, 짤막하다, 실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표음주의 표기법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표의주의 표기법을 한 겹받침들은 두 번째 자음, 즉 이건 발음법에서도 부를 수 있죠. 얼쭉얼쭉하다가 아니라 억죽억죽하다, 갈짝갈짝하다가 아니라 각작각작하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발음과 표기가 맞물려 있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맞춤법 규정이자 실제로는 발음을 담고 있는 그런 좀 함정 같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분은 그 문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빼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아마 이거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뭐 국어 정서법 얘기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개를 하는데,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을 모르면 당연히 소리 나는 소리 써야겠죠. 물론 넙치도 넓으니까 넙친가 보다 하지만 이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네, 이렇게. 납작하다의 경우도 납작만두 뭐 이럴 경우에 짝이 아니야, 납작하다. 우리 앞에서 비읍 뒤에서 이제 경음이 나는 건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봤죠. 골막하다라는 뜻은, 골막하다라는 건 이게 선생님은 써요. 골막하다라는 말은 약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쓸 수 있죠. 야, 물그릇에 너무 물을 가득 채우지만 그럼 넘쳐 골막하게 채우렴. 즉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이 담으렴. 뭐 이런 뜻, 이럴 때 골막하다라는 뜻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22랑 네,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22항은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269쪽으로 가면 제23항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원칙은 다 똑같아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는 원형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이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가 붙은 건 다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깔쭉이, 그러니까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죠. 깔쭉이, 뭐 꿀꿀이, 눈 깜짝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살살이, 쌕쌕이, 오뚜기, 코납작이, 납작도 나왔네. 푸석이, 홀쭉이 다 나와 있죠. 네. 여기 여러분 깔쭉이는요. 깔쭉이는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동전, 주하 있잖아요. 동전의 그 일종의 속어예요. 비속어인데 지금은 안 쓰고 선생님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동전의 그 가장자리가 지금 거의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그 틈새를 두고 만들어진 그런 거를 이제 그 동전의 가장자리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만든 작은 그런, 우리나라 동전은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것을 외국 주화는 있는데 그걸 깔쭉이라고 뭐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에 뭐 해방 직후다 그런 동전들이 있었겠죠. 뭐 선생님이 본 기억은 잘 없는데 이건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덮어리는 여러분도 쓰지 않나요? 저가 왜 이렇게 덮얼거리고 돌아다녀? 막 그런 단어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집에서 어른들이 쓰시면서 덮어리는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사람을 아유 저거 덮얼대고 다녀서 사고 나겠다 뭐 이렇게 씁니다. 붙임조항은 당연히 표음주의 표기법.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다만 혹은 붙임 나무 이거는 항상 표음주의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란 거 알 겁니다. 그래서 붙임조항은 269쪽 맨 아랫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간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명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뭐 굉장히 장황하게 썼지만 얘들을 보면 개구리, 뭐 귀뚜라미,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론 개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굴 그럼 개굴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마 틀릴 일은 별로 없고요. 거기 뭐 그 얼룩이는 그 얼룩한 얼룩배기 소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이로 쓴다는 거고, 색소 이렇게 왜 아토시 뭐더라 그게 그 색소 모반 같은 것도 얼룩이라고 합니다. 칼싹두기는 그 칼국수를 싹둑싹둑 잘라서 이렇게 왜 그 칼국수를 말면 큰 칼로 싹둑싹둑 자르잖아요. 그래서 칼싹두기 그렇게 뭐 그런 거래요. 이런 뭐 무슨 수원에 유명한 칼싹두기 집 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면. 네, 그리고 이제 24항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니은식으로 안 쓰고 기억식으로 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보면 되고, 25항도 희나 이가 붙는 거.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희가 붙는 것과 이가 붙는 것이 좀 헷갈릴 수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는 것,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갑자기 하다, 이건 갑작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 글쎄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로 이제 이거는 그렇게, 그 다음에 26학도 그렇게 고민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봤고, 살펴본 것 중에서 지금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21항입니다. 그래서 21항은 조금 외울 것이 여러분이 딱 봐도 되게 묘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음과 그 다음 표의주의 표기법, 표음주의 표기법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21항 본문 안에 없지만 반드시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제27항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27항에서 보면 이번에는 합성어와 접두사입니다. 뭐 여러분들 합성어는 어기와 어기의 결합이고 접두사는 이제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치랑 그 규정에 보면 빗나가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커멓다, 신누렇다, 엇나가다, 엿듣다, 짓이기다, 헛되다. 요 앞에 붙어 있는 그 빛, 새,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샛노랗다도 있을 수 있고 새파랗다도 있었기 때문에 새와 셋, 시와 쉿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접두사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대개의 언어가 접미사 파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7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쓴다는 거 다 알 것이고, 부침항은 어원이 분명하지만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어원이 왜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는 왜 어원이 분명하냐면 이때의 할은 하다라는 크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세국어 조금은 알잖아요. 아래아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do의 의미고 영어 do의 의미고 지금 현대국에서 이 큰 알을 썼을 때는 크다, 뭐 많다 이런 의미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침이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는 건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부침삼은 앞에 한자는 이빨이고 이건 머릿니를 말해요. 벌레 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어나 이 주내면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그냥 니로 간니, 덧니, 사랑니 이럴 때는 굳이 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네, 본문 안에 27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27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를 본문 안에 있는 거라, 교재의 본문 안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모르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한테 낯선 단어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국말이는 국에만 밥이나 국수, 그 다음 혼몸하고 홀몸 헷갈리지 마세요. 혼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 그 다음에 아이를 베지 아니한 몸, 반면에 이제 홀몸은 비표준어예요. 그 다음 반내다 번노타라는 단어가 위에 있었어요. 정말 쓰는 일이 없는 단어고 선생님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지만 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반내다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대소변 더위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고, 번노타는 다잡아 기르거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번노타는 벗은 약간의 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막 키운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또 잠을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골탕 먹이는 난이도 높은 그 어휘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그 교재에서는 곧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27항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사이시온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28항과 29항도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국어 의문론 얘기나 좀 그런 전문적인 얘기가 들어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내가 요음 탈락 얘기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절 발음이 유음, 리을이 몇몇 경우 통시적인 의무 변화를 겪은 상태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화석화된 거를. 그래서 28항은 유음 탈락, 즉 리을이 탈락된 것과 관련된 규정이고, 제29항은 디귿 리을의 호전이라고 불리는, 호전은 뭐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거는 고대국어까지 올라가야 되는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앞에서 배웠던 디귿 불규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디귿하고 리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이미 15세기서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려면 고대 단계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국어사 시간에도 디귿과 리을의 호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서는 표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8항은 끝소리가 유음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달다리가 다다리로 따님. 이렇게 해서 요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결과적으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유음 탈락이 대단히 생산적이던 15세기에 다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합성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채로 현대국어에는 유음 탈락이 생산적인 의문 과정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즉 통사적인 의문 변화를 반영한 채로 화석화된, 어휘화된 단어들이, 그러니까 표음주의죠.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니까요. 그다음 29화